자, 봅시다. 나도 1억이야? 아유, 그럼 뭐든지 먹는 거면 뭐든지. 자, 원형질 연락사. 좋은 얘기다. 또한 바이러스의 이동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라고. 원형질 연락사라는 게 이 그러니까 간극 연접, 동물에 있는 간극 연접과는 달리 이런 막을 소포체, 스무드 ER로 어서 유래한 이 막이 중간에 걸쳐가지고서 이 두 개 세포벽이 지금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이 막이 서로 이게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틈이 생기는 거지. 요 틈새로 물질이 이동을 한다는 거야, 식물들은. 충분히 이동할 만한 큰 간극이라는 얘기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바이러스들도 이것을 이용해서 같이 이동을 해서, 바이러스의 감염 통로가 된다. 그래서 이 걱정을 하기를, 그럼 이거 혹시 막을 방법이 없느냐? 그거 왜 우리가 걱정을 해? 이 쥐들이 알아서 해야지. 쥐들이 막아줘야지. 그런데, 가만히 있겠어요, 식물이? 전반적인 이제, 일반 생물학 2에서 나올 사안인데, 예. 예를 들어서 저 밖에서 있던 이 감염원이 이것이 세균일 수도 있고 이것이 식물의 바이러스일 수도 있는 거지. 딱 오면 이쪽에서 이미 여기서 난리가 나는 거지. 무언가가 적군이 침입했다 해가지고서 침입을 한 적군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미 보고가 중앙 여기 통제센터에 정보가 보고가 되면 이쪽에서 별의별 일들을 다 벌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직접 가가지고서 이 적군을 세균 또는 바이러스를 직접 가서 해쳐버리는 그런 물질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건 이상한 다른 단백질들을 여기다 뿜어내가지고서 이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를 가서 막아버리거나 세포벽을 강화하거나 그런 단백질들도 있고 온갖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은 다 강구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힘을 더 보탠다면은 여기다 특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요 길목을 지키고 있는 바이러스 특이적인 어떤 요 길목에만 딱 가서 지키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 특이적인 물질을 상비군처럼 얘네들이 만들어가지고서 기다리고 있으면,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나가려다가 그냥 꼼짝없이 여기서, 그런, 뭐,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겠죠. 정 바이러스가 문제가 된다면. 그러나 식물 자체 내에서도 이미 다 그런 것쯤은 다 여러 가지 방비를 최소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살기가 얼마나 각박한 세상인데 가만히 있었다간 뭐 그냥 뼈도 못 추리죠. 그러나 바이러스는 가만히 있나? 거기에 대해서 또 이상한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해서 그것을 무력화시켜서 그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꽤 수준 높은 질문인데 이거 좀 미리 선행학습을 자꾸 이 입안에서는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이 자꾸 튀어나와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데 선행학습을 완전히 금지를 시키고 과외 금지시켜버리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릴까 보다 그냥 과외 금지시키고 해서 자 이게 이렇게 골지에서 이렇게 이동을 어떤 특정한 이게 세포막이라고 쳤을 때 이동을 할 때 이게 제대로 가겠느냐 모든 것들이 다 따라가느냐 중국 뭐 이쪽에서 뭐 이렇게 사실 뭐 내가 이쪽으로 가도 그만인데 네가 뭘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전자현미경에서 이 골지예요, 골지. 골지에서 이쪽이 지금 세포 핵 쪽이고, 그러니까 ER 쪽이고 저쪽이 세포 막 쪽이거든요. 이게? 그것을 우리는 트랜스 쪽이라고 이쪽을 시스 쪽이라고 해서 바깥쪽을. 그런데 바깥쪽으로 갈 때 뭔가 뽀글이가 나오는 것 같잖아요. 마치 뭔가 수송선항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실제로 벌어지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세포생물학 쪽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 ER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런 작은 물질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이지. 작은 물질들이 여기서 이렇게 꼬집해가지고서 튀어나와가지고 저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에서 또 꼬집어갖고 가서 결국은 이렇게 가느냐라는 이런 것을 옹호하는 학자들과
그래가지고선 될 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서 특히 이런 큰 물질 같은 거 이쪽으로 얻다가 어떻게 수송을 하냐.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쪽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다른 어떤 획기적인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험 결과상으로 보면 이쪽 파들이 일단 승하는, 그러니까 이 골지에서는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다 승급을 하게 돼. 통째로.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씩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또 하나씩 올라가고. 그래서 최종 단계 승급에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서 자기들끼리 뽀개져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버리게 돼. 그러면 이제 통째로 얘네들이 뭐 이쪽에서 한쪽만 이렇게 나가서 삐져나가는 그런 일이 없이 쭉 전체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뭐 지금 얘기하면 사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마는 최소한 좋은 질문이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것이고 나중에 또 언제 어느 순간에서 이런 게 또 기억이 난다면 다행이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나오는 뽀글이들은 사실은 올라가는 애들이 아니라 돌아오는 녀석들이다라는 그 증거가 여기에 있는데 이건 뭐 설명을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그래서 이 골지에서는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통째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새로 생기고 여기서 순환을 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돼지 껍데기에는 콜라겐이 왜 많나?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단순한 얘기로 돼지 껍데기에는 콜라겐이 왜 많아? 콜라겐을 많이 만드니까 많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돼지 껍데기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돼지 콜라겐을 만드는 특별한 조직 세포들이 있잖아요. 섬유아 세포라고. 걔네들이 특별하게 콜라겐을 좀 더 많이 만들겠지. 근데 좀 더 두 번째, 그게 아니라 왜 돼지만 특별히 콜라겐을 많이 하는 질투 아니야, 이건? 나도 콜라겐 좀 많이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탱탱한 피부를 가지고 싶은데, 왜 돼지만 콜라겐을 혹시 그거 아니겠어? 거기에 대해서 모르지, 아직. 왜 돼지가 특별하게 바깥쪽에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서 얻게 되는 그 특별한 무슨 뭐 이득이 있는지,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이 만들으니까 콜라겐이 풍부하겠죠, 그쪽에. 이렇게 하는데, 만약 그 반대 역할을,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무슨 반대 역할이라니. 운동 단백질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회방을 놓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그래서 잘 확실히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질문을 해석을 못한 상태에서 운동 단백질이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수송 소낭들의 길은 바로 이 긴 이 세포 골격 단백질이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운동 단백질이라는 것은 이 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단백질인 거죠. 각각, 예를 들어서 이게 미세소관이라면은 미세소관 특이적 운동 단백질들이 따로 있어요. 이게 만약 액틴이라면, 그럼 액틴 위만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운동 단백질을 우리는 알지. 이름을. 미오신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운동 단백질들은 여기 이런 이 다리를 마치 진짜 다리처럼 ATP 가스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전부 한결같이 이 수송소낭과 어떤 결합이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부위들을 갖고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송소낭들을 끌고 달고 다니는 거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서 내가 이러고 있냐. 막 한탄을 하면서 항상. 그러는 거니까 이게 정반대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글쎄, 어떻게 하면 반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연접 단백질 중 하나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많지.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 없어진다고 칩시다. 이게 완전히 없다. 그럼 이쪽은 두 세포가 너덜너덜해지는 거지. 틈새가. 이쪽도 마찬가지고. 특히 심각한 점은 이 밀착 연접,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 밀착 연접이 지퍼 구실을 하는데 얘가 정말 중요한 게 얘가 만약 유전적으로 얘가 안 만들어지는 어린애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끔찍해. 그 친구를 보면 마치 완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전체 화상 입은 것처럼 피부를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안으로 뭔가 온갖 잡것들이 다 스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엄청난 염증 반응을 일으켜가지고서 너무 징그러워서 볼 수 없을 정도의 피부가
마치 화상, 엄청난 높은 화상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연접 단백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데서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항상 잃어봐야 알잖아.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런 돌연변이 그런 데서 찾게 되는 겁니다. 아메바가 액틴을 합성하는 것과 근육 수축이 비슷한 원리인가? 아니요, 좀 달라요. 근육 수축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중합체가 그대로 있으면서 액틴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것만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일라 까딱까딱 발만 까딱까딱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액틴은 근육 수축에서는 얘가 액틴이에요. 미오신이 원래 요거 하나 작은 콩나물 대가리 하나거든 미오신이. 근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미오신이 노조를 결성했다고 내가 비유를 했잖아. 원래 미오신이 이 위에서 다른 세포에서는 이 위를 그냥 걸어다니는 미미한 존재야. 운동단백질이야. 그러던 것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조직을 결성을 하더니 뭉쳤어. 그래가지고선 이제는 지들이 갑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한번 까딱하면 액틴이 그냥 쑥 빠져들어가는. 온매 얘네들이 저 액틴과 딱 결합한 다음에 까딱하면 액틴이 쭉 빠져들어가서 근육이 쭉 수축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 미오신이든 액틴이든 전부 자체 내에 이 중합체에 어떤 변화는 없잖아요. 위치만 이동한 거지. 그 위치 이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지. 그런데 아메바가 이렇게 갑자기 있다가 어흥 하고 확 잡아먹고 들어가는 이것은 얘네들이 전부 분해가 됐다가 갑자기 합성이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세포 안에서 얘네들은 수시로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됐다가 막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거를 반복을 한다는 얘기지. 그걸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 순식간에 자자자자자자작 해가지고 이게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갑자기 얘네들을 다시 분해를 바바바바바박 하게 되면은 이렇게 훅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중합체의 이 합성과 분해가 그런 아메바의 움직임에서 이루어지는데 근육 수축에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죠. 고분자 당 단백질의 당이 세포에 붙어있는 올리고당과 같은 당인가? 같은 장소에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좀 같다고 보기에는 힘든 게 뭐냐면 자 이게 예를 들어서 골지에서 당을 부착하는 스텝입니다. 복잡하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요 하나하나가 전부 당이에요. 단당류. 하나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 바꿔보고 막 해서 이렇게 현란하지만 결국 올리고당이야, 쟤들은. 그런데 이게 일종의 단백질에 붙는 당 단백질이 붙게 되는 이런 특별한 올리고당들인데 이거는 세포 외에 있는 이렇게 무슨 콜라겐이라든가 또 무슨 이 프로티오글라이칸이라는 얘가 바로 프로티오글라이칸이라는 얘기는 이 연골에 되게 많이 존재하는 이 안에 콘드로이친이라는 이 선전하는 콘드로이친이라는 그 물질이 여기 많이 얘네들이 전부 다당류예요. 그러니까. 당이긴 당인데 다당류가 여기다 붙여가지고서 엄청나게 당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물론 같은 장소에서 만들긴 하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이걸 만든다는 그런 점이 이거 뭐 전부 다 당이에요 이게. 당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봤던 애갱리 하는 개개인의 그런 단당류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큰 당이 바로 세포의 기질 단백질에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해주니까 연골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더라 해가지고서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없네? 오케이. 자, 이제 지난 세션에서 봤던 그 능동수성 소디움 포타슘 펌프의 역할을 대표로 해서 봤던 능동수성인데 지금 볼 능동수성은 조금 특이한 능동수성이에요. ATP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능동수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어떤 원하는 물질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림을 보면 훨씬 편해요. 자, 그러니까 식물에서 예를 들어서 설탕을
내부로 설탕을 받아들이는 뭐 뿌리 같은 데겠지, 무슨. 설탕을. 근데 여기는 이미 설탕이 차고 넘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더 부려가지고 설탕을 안으로 유입을 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능동수성으로 들어와야지. 그런데 ATP는 아끼고 싶어. ATP 사용하기는 싫어. 그럼 어찌하면 좋을까? 너 말이야, 너 임마.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할 때,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지.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으로. 그래서, 자, 이건 뭡니까? 수크로스와 양성자가 코트랜스포터, 공동수송이라는 거지. 설탕, 양성자 펌프, 그러니까 설탕, 양성자 공동수송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되겠지? 설탕, 양성자 공동수송. 전체적인 그림을 봅시다.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수소가 나가. 수소가 나가는 건 지만 아니야. 양성자 펌프가 돈 써서 밖으로 일부러 내보내는 거지. 나가 하고. 나갔어. 쫓겨난 수소는 돌아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마구 돌아가려고 하겠지. 수소를 위해서 짐짓 길을 열어주는 척 하는 거야. 너 들어오고 싶지? 들어와. 그런데 조건이 뭐지? 단 한 조건이 있어. 설탕하고 손 붙잡고 들어오면 내가 너 보내줄게. 그래서 설탕이 어부지리로 나 가도 되는 거야? 얘는 지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지. 이쪽이 농도가 지금 높잖아. 그러니까 확산에 의해서 누군가가 길만 열어주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지. 이거 이제 다음에 우리 유기호흡 할 때 또 비슷한 일이 나옵니다. 수소에게 길을 열어주는 이것. 그런데 이렇게 딱 들어오는 동시에 어떤 특별한 메커니즘을 적용시켜서 얘가 같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원래는 혼자는 못 들어와.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근데 충분히 뭔가를 조건을 만들어주니까 얘도 덩달아서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이러한 공동수송은 설탕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은 능동수송입니다. 설탕. 그러나 수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확산이죠. 그냥 수동수송. 공동수송의 특징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메커니즘이 세균에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세균과 식물 같은 친구들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소듐 포타슘 펌프가 없다는 얘기지. 소듐 포타슘 펌프가 없어서 대신에 이 양성자 펌프를 활용해서 이런 일을 근데 동물은 소듐 포타슘 펌프가 있어. 그러면 그거 활용하면 되는 거지. 이미 소듐 포타슘 펌프가 이 일을 해주고 있잖아. 동물에서는. 소듐 포타슘 펌프가 계속 그 일을 해서 바깥쪽에 지금 소듐이 훨씬 차고 넘치잖아. 그럼 바깥쪽에 있는 소듐 이온들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할 때 소듐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척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야, 너 들어올 때 포도당 같이 들어와.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작은 창자 같은데 그런 수송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이 소듐하고 포도당을 이런 식으로 공동 수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 던졌을 때 동물이 소듐 포도당을 공동 수송을 한다? 아니 어떻게? 라고 했을 때 이 감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그림으로 이해를 했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오게 되겠지라고 이해가 돼야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아까 이 소듐 포타슘 펌프가 계속해서 소듐을 바깥으로 뿜어냈으니까 얘네들이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거지. 밖에 훨씬 농도가 높으니까. 들어올 때 이러한 공동 수송체가 소듐을 들어오게 허하노라 해줘 놓고서 대신에 포도당도 같이 들어오너라 하면 포도당은 지금 아까와 비슷하게 포도당은 일종의 이 능동 수송이 되는 것이고 소듐 이온은 수동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고 ATP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제공해 주니까. 그러나 근본을 따지고 보면 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원초적으로 여기서 에너지를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거죠. 자, 동물 세포의 칼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에게 있어서 칼슘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뭐냐면 칼슘은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근육 수축을 할 때 칼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 수축이 내가 지금 막 이렇게, 가서 이 커피,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마시고, 마시는 척을 해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이 다 뇌에서 결정을 해서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신경 신호를 보내면 거기에 맞게 거기에 딱 연결된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 그럴 때 그냥 신경 신호가 어떻게 이 근육을 움직이느냐. 칼슘이 중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해주거든. 신경 신호를 받아서 칼슘이 팍 방출이 돼서 이 근육을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럼 이 칼슘은 그런 이제 보통 신호물질을 하게 될 때는 평소에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갑자기 모른 척 하다가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다 해야 사람들이 늑대다 하고 도망가지. 계속 24시간 늑대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나? 그러니까 칼슘은 그런 신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어딘가에 짱 박혀 있어야 돼. 이거 자꾸 나는 이런 비속어를 쓰지.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숨게 할까? 그래서 일단 너 밖으로 잠깐 나가 있어라고 하든가. 칼슘을. 밖에 나가 있다가 내가 부르면 들어와 하든가. 아니면은 야 그 많은 칼슘을 전부 다 밖에 놔주시면 어떡하라는 얘기하고 막 그러면 나머지 일부 칼슘은 전부 딴 데 숨어 있어. 어디 벽장 속에 숨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벽장이 뭐야? 바로 그 활면소포체. 활면소포체에다가 숨겨둔가 저장을 해놓든가 아니면 세포 바깥쪽에 쫓아내 있든가. 둘 다 칼슘이 필요한 순간에 부르는 거지. 야 칼슘 들어와. 그럼 세포 바깥에 있던 칼슘이 우르르 들어오고, 벽장 문을 확 열면서 칼슘 나와! 그러면 이제 칼슘들이 활면소포체에서 쫙 나와서 세포질에 이제 칼슘들이 쭉 퍼지게 되면 그 덕택에 근육이 이렇게 막 수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칼슘을 위한 수송체가 이런 일을 벌이기 위해선 칼슘을 전담하는 수송체가 몇 가지가 있어야 될까? 한 가지만 있으면 될까? 갑자기 이런 질문 던질 줄 몰랐지. 그냥 우 하고 있다가 그냥 갈 줄 알았지, 내가. 몇 가지가 필요할까? 네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왜? 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항상 정답을 끌어내네. 기분 나쁘게. 왜 두 가지일까? 그냥 말해본 거예요? 때려 맞췄어? 어쨌든 맞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세포막에서 일단 어떤 칼슘을 세포 밖으로 쫓아내려고 칩시다. 쫓아내기 위해선 세포 바깥쪽으로 쫓아내기 위해선 누가 필요해요? 세포 바깥에는 이미 칼슘이 많다고 질비할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 밖으로 또 쫓아내려면 뭐가 필요해? 칼슘 펌프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세포막에 칼슘 펌프가 여기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펌 해야 돼. 그러나 문제는 칼슘 너 들어와라고 할 때 문을 열어줄 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구야? 칼슘 채널이 필요한 거지. 그 칼슘 채널은 그러니까 뚜껑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없어야 돼? 있어야지. 뚜껑이 없는 칼슘 채널이면 얘가 이거 뭐야? 내가 무슨 심청이 항아리야?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칼슘 채널은 여기에 뚜껑을 딱 달고 있어야 되겠지. 이따가 칼슘 들어와 하면 얘가 뚜껑을 싹 열면 칼슘이 우르르 들어오겠지.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런데 이제 이 활면소포체에서는 어떻게 될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다만 방향이 정반대로 되겠죠. 세포막에서는 칼슘이 펌프는 바깥쪽으로 향해서 쏘아대고 채널은 안쪽으로 향해서 들어오게 하고 하는 것인데, 활면소포체에서는 그게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활면소포체는 안으로 집어넣으려니까, 꾸겨 넣으려니까 펌프가 안쪽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고 있다가 얘 칼슘 나와 하고 문을 열 때 칼슘 나와 하면 이 칼슘 채널의 이 문이 이 뚜껑이 열리겠지. 뭐 그런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종류의 칼슘 수송체가 하나는 펌프, 하나는 채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세포막과 활면서 보초막에서 이 칼슘의 그들의 공동 목표는 뭐지? 평상시에 칼슘이 세포질에 돌아다니는 꼴을 보지 못하게 하라. 라는. 그랬다가 필요할 때만 들어오게 하라. 라는 그 사명을 완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외포작용은 이미 우리가 다 봤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게 외포작용인 거고. 그럼 나가는 것만 있느냐? 들어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을 내포작용이라고 하지. 둘 다 똑같아요, 보면. 안으로 들어갈 때는 뭐 여기다 포장지에서 싸가지고 보내는 거고, 막으로 된 수성 소낭이라는 포장지에서 싸서 보내는 것이고, 안으로 들어올 때도 여기 바깥에 있는 세포막이 갑자기 포장지가 돼가지고서 꿀꺽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다만, 안으로 들어오는 물질들의 공통점은 전부 어디로 가야 돼? 여기에 무시무시하게 어흥 기다리고 있는 누구? 리소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물질들은 전부 이쪽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리소솜. 이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분해. 그러니까 안으로 그 무엇이 들어오지는 간에 여기서 다 잡아먹어버리겠다는 얘기지. 분해. 근데 왜 우리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그러지? 아니, 왜 결핵균에 감염이 되는 것이야? 그들은 들어와서 이들을 회피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그렇지. 바이러스는 들어와서 원래 여기서 다 초계같이 산화하게 돼 있는데 소화되게 돼 있는데 어떤 일부 바이러스들은 여기서 딱 들어와서 도망가는 법을 배워가지고서 어떤 거 결핵균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게 이제 내포작용인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라이소솜과 융합돼서 분해가 되게끔 라이소솜은 마치 우리의 위처럼 산성 조건이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분해 효소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물질이든 간에 라이소솜에 들어가면 분해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단백질이든 지질이든 탄수화물이든 뭐 핵산이든 간에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라이소솜에 들어가면 죽게 되는데 그걸 또 뭐 죽지 않는 그런 것도 있죠. 이건 뭐 필요 없고. 그런데 목표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내포작용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전부 라이소솜이야. 맞아. 그러나 틀린 점이 뭐냐라는 얘기지. 하나는 음세포, 하나는 식세포. 이 둘의 차이는 알갱이의 크기 차이입니다. 알갱이가 작은 물질은 내가 여기다 타서 마실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신다는 음료수라는 그 음세포이고, 셀 드링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음세포, 피노사이토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음세포 작용. 자꾸 안 따라올래? 음세포 작용과 식세포 작용은 고구마, 물이 맥히게 되는 고구마. 하나를 큰 덩어리를 그냥 꿀꺽 삼키는 거지. 주로 아메바나 우리의 대식세포, 백혈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음세포와 식세포의 다른 점은 이 유입하는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이 작으면 아주 작은 알갱이면 혼자서 이렇게 못 받아들이고 전체적으로 세포 바깥에 있는 물과 같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음세포로 작용이라고 하고 하나를 큰 덩어리를 그냥 쑥 삼키게 되는 경우는 그거 하나의 이제 손님이 되니까 식세포라고 하고 그 외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뭔가 들어올 낌새를 보일 때 이 세포막이 안으로 움푹 들어가면서 그 다음 단계는 누가 봐도 이렇게 넌 이제 잡혔다 해서 꼼짝 마라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리소솜으로 가게 되는. 둘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용체 매개 내포 작용이란 거는 딱 글을 봐도 뭔가 좀 특별해 보이잖아. 어떤 물질인데 물질을 그냥 그냥 네가 뭔지 난 상관없고 일단 나는 너를 둘러쌀 뿐이야가 아니라 네가 누군지를 인식을 수용체가 해주겠다는 얘기야. 아 너야? 넌 나하고 같이 꼭 결합을 해야만 돼. 한 상태에서 특별하게 그냥 덩치로 그냥 벌크로 그냥 싸서 들여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물질만 찝어가지고서 특별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게 수용체 매개 내포 작용이라는 거죠. 뭐 리소솜에 가서 특별히 다 분해될 건데 굳이 왜 이럴까? 어떤 특별한 물질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것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어휴
뭐 그 얘기를 지금 한 것이고, 손이 하나 더 있었으면 정말 딱 좋겠어. 그래서 손 하나로 더 뭐 이런 거 막 잡고. 그래서 왜 사람 꼭 손이 두 개뿐일까? 한 세네 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식세포 작용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아메바, 대식세포, 호중교 두 개는 둘 다 우리의 백혈구 세포들입니다. 그러니까 백혈구라고 해서 모든 백혈구가 다 어흥 잡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두 가지만, 이것을 이제 식세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둘만 그런 식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그런 물질들을 이렇게 잡아먹을 수가 있죠. 암세포도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잡아먹을 수 있고, 그런 것이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다만 수용체 매개가 이제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는 물질의 형태로 들여오는 거죠. 그렇게 어떤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을 해서 너 나 알지? 나랑 결합 특별하게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용어를 리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간드. 리간드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용어로서 어떤 수용체와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는 특별한 작은 물질을 리간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리간드는 그럼 누가 리간드가 될 수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작은 물질이 리간드, 어떤 특별한 수용체 리간드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큰 단백질도 리간드 역할을 할 수가 있지. 그 큰 단백질에 대해서 수용체가 존재를 한다. 뭐든지 수용체와 그런 특별한 그런 결합 관계를 형성하는 물질은 리간드야다. 그래서 리간드 형태로 들어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봤던 음세포와 식세포와는 다르게 얘는 뭐 이상한 걸 요구를 하네? 피막. 뭐지 이게? 웬 피막이 따라와. 죽는다. 피막이 이렇게 뭐지? 코티드 베스클? 이런 걸 필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할 게, 외워.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내포 작용을 할 때 두 개, 식세포, 음세포는 있고, 이 수용체 4개 내포는 피막을 형성해. 외우면 간단하지, 물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게 나의 주장인 거죠. 왜 피막이, 수용체 매개는 왜 피막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만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일단 수용체 매개라는 것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되는 것들이 주로 많이 이제 LDL 같은 콜레스테롤이 LDL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이제 유입이 되잖아요.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 LDL의 형태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겠지만, 그다음에 성장 인자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피막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바깥에 이렇게 동글동글 있는 이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음세포, 식세포는 이거 없이 이 막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런데 왜 수용체 매개에서는 이런 괜히 추가적인 쓸데없이 일을 만드느냐는 얘기죠. 쓸데없이 단백질이 껍질을 이렇게 형성을 하냐는 얘기죠. 뭔가 또 해답을 갖고 있는 듯한 그 눈초리는 뭐지? 보호, 어차피 돌아가실 분들, 뭔 보호는 보호야. 또 다른 이유는 혹시 없을까? 아니, 웬 피막이야, 이게? 만약에 피막이 없었다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들어왔을까 하면은, 그렇게 한꺼번에 모여있질 못하고, 수용체 매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요거 하나 꿀꺽, 요거 하나 꿀꺽. 이거 얼마나 낭비야. 일단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경제성을, 가성비를 얘기할 때, 가성비라는 말을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가성비를 싫어하고 난리야. 가성비 얼마나 좋은데. 웃기는 놈이야, 하여튼. 근데, 가성비로 따지면, 얘네들이 몰려 있어야 되잖아, 여기. 이렇게 드문 있는 것과 이쪽에 완전히 전자제품은 완전히 전자상권을 이루는 것과 뭐가 훨씬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물질을, 같은 동일한 물질을 이런 수용체 매개에 의해서 유입을 하는 이 수용체들이 여기 한 곳에 모여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모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밑에 얘네들 단백질들이 얘네들과 특별하게 모아줄 수 있는 단백질들이 필요한 거야. 그냥 냅뒀다가 얘네들이 미쳤어. 여기 모여있게. 그냥 쥐들 맘대로 떠돌아다니지. 그것들을 붙잡아 놓기 위한 피막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얘네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일종의
공동으로 여기에 밀집 장소로 만들어 놓기 위한 밑에 깔려 있는 기저 단백질들이 피막인 거죠. 그랬다가 얘네들이 다 쌓이면 여기 다 꽉 찼어. 정원 찼어. 그러면 자 가자 해서 쭉. 그럼 얘네들이 피막이 바깥쪽을 형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는 중간에 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리소솜으로 가는 중. 얘네들까지 리소솜에 가서 완전히 분해되는 운명을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가다가 다다닥 떨어져서 다시 가서 붙어서 또 일을. 그래서 피막은 수용체 맥의 내포의 피막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라는 뭐 끝이에요. 뭐 끝났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지 설마. 지금 내가 설마 집에 보내줄 거라고 착각은 하시지 마시기. 세 장을 들어가야지 지금 유기 호흡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농담 한번 해봤어. 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또 일찍 끝나게 됐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 그런데 문제는 다음 시간에 유기호흡 하는 게 그게 마지막 수업이네? 그럼 광합성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네? 시험 범위를. 그럼 오늘 더 해야 되겠다. 자, 어쨌든 끝냅니다.